안녕하십니까. 통계와 빅데이터 10장 워드클라우드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의 검색어 분석과 공공 빅데이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어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어를 중심으로 사용자의 관심사를 해줄 수 있는 많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하는 거나 구글의 트렌드가 대표적인 건데,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주요 국내 관심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여기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뭐 구글 트렌드에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겠죠. 사이트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자, 그래서 분야별 인기 검색어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디지털 가전을 선택을 해주면 디지털 가전에 관련해서 날짜별로 그 순위가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럼 지금 현재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검색어 트렌드는 여기에서 자기가 이제 주제어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국내 여행, 두 번째는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단어로 넣고 검색을 하는데, 이제 검색된 그 기간을 지정해주고,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1년 동안 이 두 개의 주제어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모바일이나 PC 모두 다, 그 다음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그리고 세대.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아마도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가입을 할 때 남자 여자인지 확인하잖아요. 막 그렇게 남자 여자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남자가 원하는 검색어, 이게 성별에 의해서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정해 놓고 검색을 하게 됩니다. 나이도 이제 우리가 가입할 때 이제 생년월일 입력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뽑아서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니까 지금 보면 국내 검색이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고, 해외여행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이 검색 비중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가 7월 초에, 이게 7월이 어디예요? 여기가 7월이죠. 7월 달에 검색 횟수가 급증하는 거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2월 25일 날 국내 검색이 매우 높은데, 일은 3월 1일 날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3월 1일 날 연휴를 가기 위해서 미리 한 일주일 전에 검색을 했겠죠. 해외 나가기에는 애매한 거고, 이제 금, 토, 일, 이렇게 3일 이렇게 해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결과를 보고 예측을 하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가 봤을 때 이제 유추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예요? 봄철이나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온 4월, 5월에 국내 여행이 빈도수가 높아졌다. 이것도 당연히 이제 해외 나가기는 좀 애매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 학교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국내 여행의 비중이 높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건 그림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요거는 뭐냐면 서울특별시의 이제 강남구 하위 지역에서의 검색 관심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서울시 강남구 음식점 업종에 대한 검색어 트렌드입니다. 이런 것들 네이버에서 그 검색했을 때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역삼동에서 뭐예요? 음식점에 대한 검색이 많더라. 아마도 역삼동에 직장인들이 많이 있을 거고, 점심 때 뭘 먹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검색이 많이 되겠죠. 그럼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역삼동에는 맛집이 많겠구나. 또는 음식점을 하려면 이렇게 검색이 많이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검색이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이런 데이터를 보고 어디에 시장 형성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요거는 서울시 강남구 지역에서 업종별로 카드 사용 통계입니다. 음식점에 대해서. 그래서 20대의 카드 지출 추이를 이렇게 뽑아준 겁니다. 이걸 어떻게 수집했는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했겠죠.
그건 뭐 네이버에서 한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런 우리가 검색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다라고 동의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구글이 자기네들도 이렇게 해서 정보를 많이 모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실 마케팅이나 이거 가지고 광고 수익을 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데이터를 준 게 우리잖아요. 그 우리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권리들이 앞으로는 일어날 겁니다. 데이터의 주체죠, 주체. 그러니까 데이터의 뭐예요? 서브젝트예요. 발생시키는 원 주체가 우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요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인공지능 또는 뭐 딥러닝 또는 뭐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컴퓨터가 이제 다 이걸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를 주면 인공지능에서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능력을 가진 근본 원인은 우리가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세라고 하는 걸 받아서 이제 뭐 기본소득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뭐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3장 공공 빅데이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제공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data.go.kr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버스,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여기를 통해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아마 그게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대통령의 취임사 내지는 뭐 연설문 이런 것들도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텍스트 파일로 다운받아서 거기에서 워드 클라우드를 해가지고 현재 대통령이 그 연설문에서 어떤 단어를 많이 언급을 했구나. 또 언급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그거에 중점을 두겠다는 얘기고 그거를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설문을 분석한 걸 통해서 우리가 사업 방향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하튼 이 데이터라고 하는 요 사이트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들어가서 엑셀 형태로 파일을 받아서 거기에서 원하는 것을 뽑아오는 것도 있고 또는 API를 이용해서 땡겨오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하시고 이게 아마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요거를 가입을 미리 한번 해주시고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지하철 앱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 지하철도 그렇고 뭐 시내버스 또 뭐 시외버스 이런 것들 앱들이 제공되잖아요. 그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도시의 공공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 API 연결해주면 거기서 데이터를 뽑아서 그거 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공공기관이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공중 화장실 위치 정보를 보여준 우리가 이제 서울시 제가 뭐 서울에 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화장실이 없을 때 급한데 화장실이 없을 때 막 여기저기 찾아가잖아요. 기죠? 근데 이제 이런 공중 화장실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화장실을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런 공공 데이터가 주어질 때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제공해 주는 건 뭐 사진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보여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유죠. 기상청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날씨에 관련된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미세먼지 날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미세먼지가 많아진다. 그러면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제 그렇죠.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긴 하지만, 그리고 날씨 관련해서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 가지고 나가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상청에서 기상 관련 데이터를 공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운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앱에 보면 스마트폰 딱 키면 이제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 날씨 기온을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 앱에서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활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25가지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앱을 개발할 때 활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이 국가 통계 포탈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아마 여기에 대통령 연설문이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에 있는지 아까 공공 데이터 data.go.kr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한번 찾아보시고요. 국가 통계 포탈인데 요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소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그 지역별로 전입 전출 지금 그러니까 이사 많이 가고 이사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 데이터들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유입 인구가 많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땅값이 집값이 올라가겠구나 라는 얘기고, 어떤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땅값이나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내려간다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사고자 하는 사람 적으면 내려가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 예측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워드 클라우드와 또는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과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과제를 해도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팀 프로젝트 나중에 다시 부여하겠지만 팀 프로젝트는 주제를 제가 정하려고 했는데 안 정하는 게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웹사이트나 또는 공공 데이터나 이런 데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보는 거죠. 요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거 말고 다른 걸 하고 싶다. 아니면 뒤에 보면 우리 AI에 관련된 것들 몇 가지 배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는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요거다 보니까 다음 주에 그 웹 스크래핑 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 2개를 올렸는데 여러분들 이걸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데이터를 긁어와서 그거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하셔도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이거 할 때는 목적, 우리가 왜 이걸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거 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 하는 과정에서 배운 점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점, 또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이트의 어떤 자료들을 참고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제를 하시면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워드 클라우드 2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